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시간 명상 18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 2막 어게인 시니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시니어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시니어 명상 첫 시간에 소개해 드렸던 부분이죠. 예, 동의보감에 따르면 인간은 118세까지 살 수 있다. 당시에 나와 있는 날짜를 음력으로 환산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고요. 예, 성경 속에도 인간의 수명을 120세라고 표현한 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날 생명과학을 통해서도 인간의 수명은 125세. 근거는 완전 성숙기까지 필요한 시간 곱하기 5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경우에 한 25세까지 완전히 성장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25 곱하기 5 하면 125라는 나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120이 되었던 오늘날 흔히 얘기하는 인생 100세 시대라는 표현이 되었던 나이 60 해봐야 이제 결국 반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예, 반이나 남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첫 시간에 썼던 표현이 이렇습니다. 예, 60이라는 나이는 END, end라는 과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이라기보다는 주니어에 대비되는 시니어다. 왜? END가 아니고 AND이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느냐? 예, 긍정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죠. 예, 결국 나이는 숫자입니다. 시니어가 되면 될수록 나이 몇 살 더 살았다 하는 부분은 중요치가 않죠. 예, 다음 순간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다음 순간이라고 생각한 게 20, 30년, 50년, 60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나이는 숫자, 기회는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정신줄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가 내 인체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덕 돌아와서 긍정적인 마음가짐.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세상 일을 대할 때 나는 이제 한물 갔다가 아니고 야, 진정 지금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바라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비로소 왜 이제 왔니? 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할 때 끝이 아니고 AND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항상 명상을 통한 건강한 마음, 건전한 마음을 가운데 두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몸은 종같이 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운동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움직이는 활동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참여 일, 배움, 봉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왕성한 1차 라운드를 끝내고 직장 경력 25년 인사 대기업, 중견기업, 병원 인사 총괄 업무를 경험을 하고 흔히 얘기하는 은퇴기를 겪고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 한 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얘기, 가치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식회사 인플래너스 대표 중소기업 스타트업 전문 인사 컨설턴트입니다. 예, 이영훈 대표님을 모시고 함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영훈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죠.
잠시 멈추는 것. 이 쉬지 않고 달리는 데만 익숙하다 보니까 잠시 멈추는 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전 타임, 경기 중에 휘슬 부르면은 작전 타임입니다. 코치한테 오는 겁니다. 참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의 공통점은 있죠. 작전 타임에 이 코치한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이대로 계속 가면은 진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배운다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이제 인생 2막이지 않습니까? 이 나이 들면은 배우는 게 멈추고요. 그러면 고집이 세져요. 자기가 배운 그 마지막 위치,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운다는 취지에서 뭐 훌륭한 코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떤 하나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좀 오늘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릴 건데요. 저는 오늘 여기 방문객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시가 한 수 생각나는데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더 어마어마해졌죠. 잘못하면 코로나와 함께 오기 때문이죠. 저는 직장 경력이 한 25년 됩니다. 중간에 쉼 없이 뭐 이렇게 한 20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쭉 해왔고요. 지금 대기업의 인사 기획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사 업무만 쭉 해왔어요. 근데 이제 한 7개 정도 회사를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많은 회사를 나름대로 이제 경험해봤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좋은 회사는 많은데 좋은 직장은 드물어요. 좋은 회사는 뭐냐면 뭐 대기업이다, 매출이 높다, 뭐 대외 이미지가 좋다, 성장성이 좋다 이런 거죠. 근데 좋은 직장은 뭘까요? 뭐가 좋으면 좋은 직장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뭐 돈 많은 회사, 또 일이 마음에 드는 회사, 또는 근데 제일 많은 사람이 대답한 게 뭐냐면 사람이더라는 거죠. 특히 상사. 보통 우리가 회사를 떠날 때 퇴직한다 그러면 상사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한 건데 저는 직장을 이렇게 봐요.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도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직장은 이제 돈이 사실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내가 얼마를 버느냐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은 조건보다는 좀 기회를 찾아라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뭔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기회가 오면 이게 재앙이에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창업을 한 지 이제 3년 차입니다. 시니어로서 정상 코스죠. 어쩌면은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물론 직장 트랙을 다 돌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이제 나온 케이스죠. 자, 오늘 이야기 순서는요. 직장 생활의 끝에서 우리 직장 생활과 노후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삶 이런 이야기 좀 공감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의 창업 스토리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과연 뭐였는지 그리고 미지의 세상 새로운 마인드셋이라는 주제로 마감을 할 겁니다. 자, 직장 생활의 끝에서 자, 직장 생활이 끝난다는 게 과연 어떤 느낌을 줄까요? 대한민국 직장인으로서 끝이라 그러면은 뭔가 좀 수치스럽고 좀 무능하다는 이렇게 인정받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직장을 나오면은 한 1년 내지 2년 정도 퇴직 후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경우 직장생활 끝이 이제 지위가 높잖아요.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내 명함도 내려놓고 조직을 리드하던 이런 자신감 그리고 그 위치에 기반해서 주변 사람들과 맺은 그 관계들 이런 걸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어쩌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뭐 집에서 이제 삼식이 새끼 다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자식들한테도 좀 위축되고 동네에 이렇게 나가면 옆집 아줌마한테도 뭔가 불편한 시선이 오는 것 같고 좀 굉장히 위축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분노의 화살이 있죠. 떠나온 직장 쪽으로 다시 향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해줬구만. 감히 나를 이렇게 나오게 하다니. 뭐 이런. 그래서 이 퇴직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저도 한 2년 정도 후유증을 겪은 것 같아요. 참 어려웠던 시절이죠. 근데 이제 그 시절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자꾸 바깥으로, 시선을 바깥으로 보니까 자꾸 비교가 돼요. 왜냐하면 내 또래에 아직까지 현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꾸 비교를 하니까 자꾸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이 좀 안으로 봐야 되겠다. 마음을 안으로 좀 들어봐야 되겠다. 내면을 좀 성찰하면서 현실을 좀 바라보면서 내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바닥에 설 수 있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저를 제일 괴롭혔던 질문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거죠. 지금 내 모습, 내가 옛날부터 바래왔던 그 모습이 되어 있는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왜 내가 아직 원했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뭔가 선택이 잘못되었더라는 거죠. 선택이. 뭔가 결과가 나오는 방법을 이렇게 자꾸 추구해야 되는데 뭔가 내 방법만 자꾸 고집해 왔다는 점. 이런 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좀 어색한 곳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내가 변화를 좀 추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익숙한 것만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놓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한 일에만 쫓겨서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내 삶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너무 여유를 부린 거죠. 그게 사실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하나 나를 괴롭히면서 뭔가 좀 깨달은 게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살아온 나날들이 과연 누구의 목표를 위해 살아왔나. 가장 불행한 인생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의 시간을 사는 거래요. 내 시간이 아니고. 회사에서는 매년 이렇게 사업 계획도 만들고 있죠. 철저히 관리하고 뭘 만회해야 되고 개선 대책도 만들고 이렇게 쭉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내 인생 계획을 한번 그렇게 관리해 본 적이 있느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목표를 위해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다시 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직장 생활과 노후에 대해서 좀 보는 관점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구를 떠나야 지구가 온전히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직장을 떠나니까 이게 보여요. 이태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게 IMF 때 나온 용어예요.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거죠. 그만큼 취직이 어렵다는 건데 취직을 하게 되면은 요즘 동네에서 잔치를 열어줄 정도로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뭔가 평생이 보장된 듯한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30대에 취업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100세 인생이라 그러죠. 100세까지 살면 70년을 뭔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직장은 사실 한 20년, 30년 정도를 보장해주는 수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장기적인 어떤 문제에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영원히 그것이 내 것이냐 이렇게 뭐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살죠. 어쨌든 요즘 이제 정년법이 이제 60세. 정년법이 이제 60세로 법으로 이제 정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38선, 4호정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38세 넘지 마라. 그리고 4호정 45세가 정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정년이 점점점 땡겨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평균 수명은 지난 15년간 평균 수명이 5년 늘어났다는 사실 아세요? 15년 사이에 5년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진답니다. 앞으로 10년 사이에 만약에 10년이 늘어난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평균 수명이 1년 늘어나는 거죠. 혹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요. 예, 아마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부터 한계가 있겠죠. 언제까지는. 근데 어쨌든 이제 요는 뭐냐면은 직장 생활은 입사는 늦어지고 퇴직은 자꾸 빨라지고요. 노후가 이제 빨리 시작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노후가 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는 게 참 반가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긴 노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죠. 사실 직장은 문제가 이거죠. 이 연봉이라는 수준이 이제 매년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보통 주변에서 직장 취업한 사람들 보면은 한 그 월급에 적응하는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적응이 돼요. 적응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계속 나올 줄 이제 기대를 하게 되면서 내 생활 수준을 월급 수준에 맞추는 거죠. 그 월급에 맞게 이제 자기 생활 수준을 맞춰서 삽니다. 근데 이제 직장의 끝이 다가오면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월급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월급에 맞춰진 나의 모든 생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게 이제 다 끝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두려운 거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게 쉽지 않아요. 직장의 본질이 원래 이제 그런 거죠. 원래 일자리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게 직장이에요. 보통 직장은 사람들이 그러죠. 때려치운다 그러죠. 얼마나 뭔가 싫었으면 때려치운다 그럴까. 힘들다는 이야기죠. 10명 중 9명이 이직을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근데 일자리 만족도가 그만큼 떨어지는데 사실은 그만두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실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버티죠. 정년 때 나오면 또 섭섭해하고 퇴직 후유증을 앓고 이런 거죠. 그 일자리 만족도가 그렇게 떨어지는데 이 직장은 뭐냐면 본질이 전세살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월세살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한이 차면은 비워줘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기한이 찰 때까지 머무는 것도 물론 능력이에요. 요즘은 기한이 차기 전에 뭐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 이제 대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유한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내 것이냐 어떤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뭐 주변 사람들하고 경쟁해 가면서 치열하게 싸우죠.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전쟁터. 근데 이 전쟁터를 때려치우고 나오면 바깥 사회는 지옥이라 그러죠. 그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을 이제 시기별로 이렇게 나누는 걸 한번 봤어요. 이제 생애 주기라 그러죠. 보통 이제 성장기, 장년기, 은퇴하고 나면 이제 노년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공자가 그 논어 위정편에 이제 나이별로 의미를 부여한 게 있어요.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이립, 뜻을 세웠다는 거죠. 40세에 불혹, 미혹되지 않았다. 유혹이 흔들리지 않았다. 요즘 사람들 해석을 달리 하더라고요. 아무도 나를 유혹하지 않는다. 이게 불혹이래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50되면 이제 지천명, 천명을 깨달았다는 거죠. 60이면 이제 이순, 내가 듣는 대로 다 이해가 되었다. 옛날에는 그만큼 이 세대 차이가 별로 없었던가 봐요. 우리는 지금 60되면 있죠. 이순이 안 돼요. 30대, 40대 하는 이야기들의 반 정도 이해밖에 안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70에 공자가 하시는 말씀이 종심.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었다. 그 인생을 완성하는 시기죠. 옛날에는 거의 70이면 굉장히 오래 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피터 라스렛이라는 영국 사회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인생을 이렇게 4개로 나눠놨는데요. 은퇴 이후에 건강히 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자아 실현의 시기래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일을 멈추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기, 건강이 허락하는 난 그때가 자아 실현의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제일 최근에 독특한 게 이제 유엔에서 이제 인생 생애 주기를 구분한 게 이제 새로 발표된 게 19세부터 18세부터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봤어요. 뭐 너무 쇼킹한 구분 보이죠. 우리는 아직 청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80세 넘어야 소위 이제 노인이라고 노인. 그리고 100세 넘으면은
장수 노인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엔도 이제 전 세계에 이제 100세 수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천명한 셈이죠. 준비되지 않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 준비해 본 적이 있는지. 우리 인생의 이벤트가 있죠. 대학 입시, 뭐 취업, 승진. 저 때는 승진할 때마다 시험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엄청 해야만 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뭐 결혼이라든지 자녀 출생, 은퇴, 죽음 이런 이벤트들은 어쩌면 어떤 자격 검증이나 시험이 없어요. 이제 시기가 지나면 저절로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순간이 올 경우를 이제 대비하는 차원이죠. 준비와 대비는 그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결혼 같은 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저는 그냥 대비만 했어요. 뭔가 가열차게 준비한 게 없어요. 근데 준비를 만약에 내가 했다면은 훌륭한 남편이 되는 방법, 훌륭한 가정을 가꾸는 방법 이런 걸 좀 공부를 했으면 이게 준비가 아닐까. 그리고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 이런 것 좀 공부했으면은 이게 참 준비라는 차원에서 좀 했다는 생각이 좀 들 때 못했어요. 뭐 지금 와서 그걸 다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시니어의 삶, 그 끝을 가는 과정에 이제 은퇴가 있고 이제 죽음이 있어요. 그죠? 이 두 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될까? 죽음에 대비한다는 건 맞겠는데 은퇴는 그냥 시기가 와서 다가오면은 내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은퇴를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내 인생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준비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참 보면은 이 은퇴나 죽음이나 이쪽은 상당히 준비되지 않은 삶의 영역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지금 저도 처음 이 길을 이제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끝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직장 생활도 직장 생활의 끝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좀 직장 생활 전체가 좀 이해되기가 쉬워요. 우리 시니어의 삶도 끝을 한번 보고 싶은데 이 끝을 찾아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좀 조사를 해본 게 한국 노인 불행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죽어야만 끝이 난대요. 뭐냐 하면은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 뭐 좀 치욕스럽죠. 그리고 노인 자살률이 OECD 또 1위랍니다. 이렇게 그 외에 뭐 복지나 뭐 소득 수준도 최하위권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노인 취업률이 세계 1위랍니다. 굉장히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노인이 되어도 계속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결코 좋은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 노동 이런 게 많죠. 뭐 노노 돌봄,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황혼 육아, 나이가 들면 이제 자녀가 부탁해서 손자녀를 이제 봐주는 거, 전체 한 3분의 1 정도가 자발적인 거고요. 3분의 2는 비자발적으로 육아를 해주는 거래요.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 강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주 5일을 일하는데요. 주 40시간 이상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더 높은 노동 강도로 일해요. 그러니까 만성 질병도 생기고 오히려 더 이제 노인들한테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런 한국 노인 불행사, 과연 죽어야만 끝이 나는 건가? 근데 이걸 이제 보는 이유는 이제 끝이 이렇고 제일 최악의 상황이 뭐다 하는 걸 알면은 미리 알면은 그건 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한번 들여다봤다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 지지 않을 곳에 서서 이길 수 있는 때를 기다린다. 저게 이제 손자병법에 나온 말입니다. 제가 퇴직 이후에 저 말을 늘 이제 마음속에 담고 살았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뭐냐? 가장 큰 실패가 뭐냐 하는데 제가 너무 공감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는 거래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인데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또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공감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실패는 좋아하지 않는 일에서 크게 성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지 않을 곳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설사 실패해도 크게 만족도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지 않을 곳은 결국 내가 좋아하는 일에 있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그죠? 그래서 제 창업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소기업의 인사팀을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소기업은 그 인사팀도 없고 인사 담당자도 잘 없어요. 사장님이 혼자서 다 해요. 처음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사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도 없고 전문 지식도 좀 부족하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에서 한 20년 넘게 그 일만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지식, 경험, 노하우가 다 있는 거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얻기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이제 조그만 규모의 기업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 취업하려고. 그때는 아직까지 취업 쪽에 이제 몸이 달아 있는 상태라서 인사 총괄 관리자 또는 임원을 뽑는 자리인데요. 한 1시간여 면접을 봤는데 느낌이 좋았어요. 합격할 것 같은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장님이 마지막에 이제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일하고 싶은데 혹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와서 일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월급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거절했죠. 그렇게는 제가 지금 일하기가 형편이 안 된다, 저도. 근데 한 1, 2주 있다가 이제 또 어떤 면접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똑같은 제의를 하는 거야. 일주일에 2, 3일만 와서 출근해서 일해줄 수 없냐. 거절했죠. 그곳을 나오면서 머릿속에 번뜩 스친 영감이 뭐냐면 이런 기업체를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맡아서 하게 되면 이게 비즈니스가 되겠다. 그런 영감을 제가 얻었어요. 마침 그러던 차에 이제 서울시에서 창업 지원해준다는 공고가 떴어요. 거기에 이 아이디어를 좀 구체화시켜서 제출했죠. 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에 저 같은 시니어들이 전문 경험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많이 은퇴해갖고 사회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 경력과 무관한 일들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경력을 살릴 수 있게 소기업 쪽에 가서 지원해주면은 이게 사회적인 선순환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오케이, 우리 지원해 줄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한 2년 정도 지원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사회적 기업 쪽으로 가고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었냐? 제가 해결하는 사회적 문제가 2개 있었던 거죠. 하나는 시니어라는 문제고요. 하나는 소기업이라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시니어는 일자리가 없어서 뭐 임시직이나 이런 쪽을 전전긍긍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소기업은 어떤 전문가가 없으니까 업무가 이제 공백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문제를 서로가 이제 지원해주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가 없는 시니어, 전문가가 없는 소기업. 이 두 곳을 조각 맞추게 하면 이렇게 완벽한 궁합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이래요. 참 평생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게 폐기 처분된다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걸 좀 살려서 사회에서 뭔가 쓰일 곳을 만들어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시니어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직업을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직장인, 시니어로서 60, 70까지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죠. 근데 아주 극소수입니다. 또는 이제 은퇴했나 싶은데 다시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제대로 된 정규직 자리를 얻기는 힘들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제 전문직하고 자영업자, 뭐 변호사, 노무사 이런 사자, 전문 자격사들 이런 분들 또는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뭐 정년이 따로 없으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계속 하던 일을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창업자, 이제 저 같은 사람입니다. 뭔가 새롭게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
근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게 뭐냐면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률이 보면요 5% 미만입니다. 그러면 한 1, 20년 내에 85%가 다시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죠. 참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데 자금이 들어간다 이러면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근데 내가 처음 하는 일인데 돈을 들여서 사업해야 된다. 저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라면은 좀 모르겠으나 처음 하는 분야인데 엄청나게 거금을 들여서 창업한다. 이거는 조금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용어 이제 긱 워크라고 있는데요. 이제 긱 이코노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용어가 굉장히 고상한데요. 실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임시직, 뭐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이런 용어들입니다. 근데 긱 워커가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활성화된다 그래요. 한 30년 뒤에는 미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반이 긱 워커가 된다는 그런 예측도 있을 정도로 이쪽 시장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시니어들이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긱 워커 쪽에 자리가 좀 있을 정도 이런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뭐 주차, 뭐 경비, 운전, 배달, 청소, 뭐 이거 외에도 이제 저 같은 전문 컨설턴트도 있고요. 요즘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 그러죠. 이 플랫폼에 자기 전문 어떤 기능을 등록해놓고 플랫폼에서 요청이 오면은 시간 단위로 가서 일해주고 임금을 받는 이런 구조들입니다. 앞으로 좀 눈여겨 봐야 될 분야들이 긱워커인 것 같아요. 저도 창업자지만 긱워커의 하나예요. 자, 그 다음 시니어들이 또 어디에 들어가 있냐 보니까 취미, 봉사활동, 뭐 여행 다니고, 종교활동하고,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들. 돈과는 좀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 근데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한 5% 정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신 분들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다음 기타 이제 보면은 저도 이쪽에 참 관심이 많은데요. 어떤 거냐면은 뭐 책 쓰기, 책을 편찬한다든지 또는 새롭게 뭔가 학업을 또 시작하시는 이런 거 그런 분들. 그러니까 시니어 직업들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이 나를 움직이는 동기 부여되는 요소가 있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동기를 높이는 요소가 크게는 이제 즐거움, 의미, 성장. 내가 하려는 일 중에 이런 요소가 있으면은 그건 내가 정말 동기 충만해서 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세 개 동기를 낮추는 요소, 정서적 압박감, 뭐 일 안 하면 꾸중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 압박감, 돈을 위해서 일해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그다음 타성, 어제도 일했으니 오늘도 일한다. 이 타성은 사람을 파괴시킨다 그러죠. 이런 동기,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 일을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잠깐 점검을 해봤고요. 자, 미지의 세상. 처음 나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전부 다. 새로운 마인드셋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적극 수용하고 받아들여라. 낮에 이 밝은 태양을 보면서 넌 왜 그렇게 밝냐? 밤에 달을 보고 넌 왜 어둡냐? 멀쩡한 기업 보고 있죠. 너 왜 나를 고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이제 수용해야 될 때가 인 것 같아요. 자꾸 나이 들수록 자꾸 자기 기준을 바꿔야 돼요. 배우지 않은 사람이 고집이 그렇게 센 이유가 기준을 안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의 가치는 보람 기준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보상 기준으로만 시간의 가치를 쟀어요. 시간당 단가가 얼마다 이런 거죠. 근데 돈을 더 버는 쪽으로 내 시간을 쓰기보다는 더 많은 보람을 얻는 쪽으로 이제 써야 된다 이런 거죠. 일하는 동기를 재발견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내면에 세 가지 위에 있는 동기, 즐거움, 의미, 성장. 이 동기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일에 몰입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려움에 도전하라. 이게 자꾸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자꾸 회피를 해요. 새롭고 모르는 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지 말고 좀 저돌적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 그리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는 것. 이 사람이 약점을 이제 보완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근데 시니어는 그런 쪽으로 하면 승부가 안 납니다.
약점을 아무리 보완해봤자 평균 수준밖에 안 돼요. 진짜 승부를 걸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새로운 꿈을 꾸어라. 예.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런 말이 있죠.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순간 사람은 늙어가기 시작하더라. 예. 그러니까 뭔가 자꾸 새로운 꿈을 꿔야 돼. 노인도 미래가 있는 거죠. 버킷리스트를 만들자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미래에 어떻게 살지 그 모습을 미리 이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그런 어떤 삶의 이상적인 모습들을 미리 그려갖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달려가더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현재 내 모습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이 모습이 언제 결정됐냐 하면요. 한 5년 전, 10년 전에 뭔가 생각했던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원하던 모습이 있다면 그게 언제 결정된다? 지금 내가 꿈꾸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역시 계속 꿈을 꾸는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빨리 달려왔는데요. 저도 좀 쉬지 않고 달리는 편이라서 참조 집단 뭐냐면 팀이라 그러죠. Together everyone achieves more. 이거 앞 글자를 따서 팀인데요. 모두가 함께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라 그러죠.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네트워크, 나의 인맥, 이걸 이제 참조 집단이라는 건데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와 가장 가까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또 태도, 생각,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조 집단을 내가 선택하지만은 결국은 그 선택한 참조 집단이 나를 만들어 가더라 이거죠. 저 사진을 한번 쭉 봐주시겠습니까? 보면은 있죠. 중간에 노란 네모로 된 것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에베레스트 산. 저기 해발 8,800m 좀 넘어요. 우리나라 그 설악산 대청봉이 1,700고지라는 걸 알면 얼마나 높은지 상상이. 근데 저 에베레스트 산이 왜 세계에서 가장 높으냐? 그 이유를 봤더니만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더라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이 고지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면은 그 하나의 히말라야 팀이 같이 성장하면은 거기서 조금만 잘라도 세계 정상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충분히 이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히말라야 팀을 만든다는 거. 어쩌면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참 멋진 그 길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면 안 돼요.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어울리고 이렇게 지내야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작전 타임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고 쭉 했는데 결국 이 작전 타임을 가지는 목적은 변화입니다. 변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평소 내가 안 하던 것을 한번 해보는 거. 새로운 시작이죠. 그런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평소 하던 것을 이제 안 하는 것. 어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이 변화는 이 두 종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쩌면은 우리가 오늘 작전 타임에서 시니어의 삶이 앞으로 연결되면서 어떤 모습이 오고 뭐 끝은 어떨 수도 있고 최악의 상황은 어떤 거고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내가 가는 길에 좀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되는 말들이 좀 있었다면 다행으로 여기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동료일 수 있는 분을 모시고 돌아봤습니다. 자, 시니어들에게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자,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허상일 따름이죠. 예,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바깥으로만 나가 있는 마음을 안으로 거둬들여서 나를 돌아보고 멈추고 비움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의 지혜, 이게 우리 시니어들에게 필요한 가치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3분 명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일들을 멈추시고 가만히 앉으십니다. 몸은 곧게 펴시고 다리는 쭉 뻗으시고 발바닥은 땅에 두십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십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크게 3번 심호흡을 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그저 내버려 둡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오는 숨을 따라 사랑과 연민과 자비로 어루만져 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견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돌아나가는 숨을 따라 이웃과 자연과 세상에 감사와 용서와 사랑을 되돌려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달콤합니다. 천천히 눈을 뜨고 몸과 마음을 풀어줍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